화창한 봄날 오전 10시 명진요양원의 웅장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과 정돈된 산책로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은 유리와 나무를 조화롭게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었죠. 정문 앞 세련된 나무 간판에는 명진요양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최고의 실버 케어를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가족 방문의 날이라 평소보다 주차장이 붐볐습니다. 다양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넓고 밝은 로비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편안한 소파, 신선한 꽃으로 꾸며진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벽에는 행복하게 웃는 노인들과 직원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중앙에는 명진요양원 설립 10주년 기념 단체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진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에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이 밝은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주희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영순 할머니를 뵈러 왔어요. 네, 김영순 어르신은 2층 햇살방에 계세요. 가족 방문의 날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 3층 다목적 홀로 안내해 드릴게요. 모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계십니다. 로비를 지나 중앙홀에 도착하자 더 많은 방문객들이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의 손을 잡은 중년 부부들, 꽃과 선물 상자를 든 자녀들, 간식을 준비해온 가족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다과를 권하며 안내했습니다. 접이 테이블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다과가 놓여 있었고 따스한 차와 커피 향이 홀 안에 퍼졌습니다. 방문객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행사 시작을 기다렸죠. 잠시 후 정중앙 무대에 오상철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값비싼 양복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친근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 명진요양원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홀 안의 대화가 점차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명진요양원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의 제2의 가정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개인별 맞춤 케어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주간요양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 직원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 덕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상철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이 준비한 합창 공연과 예술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했죠.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만족감이 묻어났고 몇몇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노인들 합창단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었지만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밝은 표정이었죠. 피아노 반주와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했고 참석한 가족들은 감동과 자부심이 섞인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행사 동안 오상철 원장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상태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노인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기도 했죠.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는 전문성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행사장 구석구석에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친절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노인들과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명진요양원은 그야말로 완벽한 노인 돌봄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가족 방문의 날이 끝나고 이틀 후 명진요양원의 분위기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9시 정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75세쯤으로 보이는 노인 여성이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은빛 머리카락, 소박하지만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낡았지만 정갈한 작은 캐리어 가방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김순자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방문 날의 친절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오늘 입소 예정인 김순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신데 일찍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어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간호사님, 오늘 새 입소자분 오셨어요. 잠시 후 30대 중반의 간호사가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미영 간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님이시죠? 저는 2층을 담당하는 김미영 간호부장입니다. 일찍 오셨네요. 원래는 오상철 원장님께서 입소 면담을 진행하시는데 지금은 회의 중이시라. 미영은 시계를 확인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미영은 이미 서류 확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류 작업부터 진행할게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좀 주시겠어요? 미영은 순자 할머니의 서류를 확인하며 기계적으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무기력한 표정, 빠르게 지나가는 직원들의 냉정한 눈빛,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미묘한 불편함까지도 놓치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기저귀 교체나 목욕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호자분이 납부해 주셔야 하는데 연락처가 제가 직접 부담할 겁니다. 따로 보호자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미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관심보다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난 눈빛이었죠. 이전의 직업이 어떻게 되셨죠?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은퇴한 지는 꽤 됐지만요. 아, 간호사셨군요. 미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규칙에 대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규칙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개인 외출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방을 배정해 드릴게요. 2인실인데 이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쓰시게 됩니다. 2인실이요? 남자분과요? 미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방이 없어요. 영철 할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라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규칙만 잘 따르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은 서류철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캐리어를 들고 미영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영은 기계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자 가족 방문 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몇몇 노인들이 방문 앞 의자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라는 표어가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8호실 앞에 도착하자 미영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 새로운 룸메이트 오셨어요. 방 안에는 8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창가 쪽 침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기력했지만 여전히 지성이 깃든 눈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지만 영철 할아버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쪽이 할머니 침대예요. 개인 물품은 저 서랍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미영이 방 구석에 작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10분 후에 원장님 면담이 있으니 정리하시고 1층으로 내려오세요. 미영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캐리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사진첩 하나. 그녀의 소지품은 소박했지만 모두 정갈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영철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쯤 됐소. 그렇군요. 저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철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더 귀찮게 하지 않고 자신의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던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느라 바쁜 척 그 노인을 지나쳐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이번엔 다른 직원이 그녀를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상철 원장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방문의 날에 보였던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명진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됐네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작은 동네 병원에서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군요. 의료 경험이 있으시니 여기 생활에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오상철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자주 방문하실 건가요? 따로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살다가 왔어요. 오상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시군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가족입니다. 원장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원장실을 나서는 순간 오상철의 친절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문틈으로 목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이 이제 명진요양원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입소자가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순자 할머니는 식당 입구에 서서
잠시 안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듯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의무적으로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기 한 자리 있어요. 식당 안내를 담당하는 20대 여성 직원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정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소한 김순자라고 합니다. 노인들 중 일부가 고개를 들었지만 대부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할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유식이야. 여기 온 지는 6개월 됐어. 순자 할머니는 유식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배식 카트가 밀려왔고 2명의 직원이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양의 흰밥, 간이 거의 없는 국, 싱겁고 덜 익은 채소 반찬 2가지, 그리고 작은 조각의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음식이 좀 순자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자 유식 할아버지가 손짓으로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그냥 먹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음식을 배분하고 있었고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떨림으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지나가던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치우는 시간 지나면 그냥 가져갑니다. 식사 시간은 정확히 30분. 6시 30분이 되자 직원들이 치우기 시작했고 아직 다 먹지 못한 노인들도 쟁반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순자 할머니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주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노인이 약을 먹어야 한다며 간호사를 찾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이 노인의 개인 물품을 함부로 치우며 짜증을 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8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날이 가는지도 모르죠. 영철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삶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가는 거더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나요? 내 아내가 여기 있다가 떠났어요. 3개월 전에. 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이는 항상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약도 제때 못 먹고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았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위치한 간호사실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밤 당직은 한 명뿐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간간이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도움 요청은 응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한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와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였거든요. 예전에. 그녀는 능숙하게 할아버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후 다시 침대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신가요? 방금 입소한 김순자예요. 2층 208호실에 있어요. 할아버지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폈고 간호사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핸드폰을 보며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약통과 차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응급벨 시스템은 몇 개의 불이 켜져 있었지만 간호사는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눈빛을 빛내며 이 모든 것을 기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건물 구조와 비상구, 직원 배치 등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본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메모를 마친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들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소 이틀째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영철 할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노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몇몇은 보행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 5분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직원 한 명이 메마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노인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려 애썼고 일부는 포기한 듯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순자 할머니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홀로 앉아 있는 이영철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음식은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영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영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앞에 놓인 아침 식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한 흰밥과 미지근한 국, 작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한 흔적은 있지만 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침부터 좋은 식사는 아니네요. 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요. 이곳의 진짜 모습을.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제 방에서 아내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실례가 된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철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우리 영숙이는 항상 건강했어요. 70대 중반까지도 동네 장터에서 야채를 팔 정도로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이 필요해져서 이곳에 오게 됐죠. 자식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 저도 제 일 때문에 영숙이를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승낙했죠. 요양원에서 빨리 재활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같이 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가족 방문 날에는 다들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점점 변해갔어요. 영숙이는 재활 운동을 제때 받지 못했고 약도 가끔 건너뛰었대요. 식사 시간에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녀를 더 소외시켰어요. 문제 환자라고 낙인 찍혀서 결국 영숙이는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깊은 공감이 깃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면회를 왔지만 면회 시간은 짧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해지곤 했죠. 영숙이의 건강은 악화돼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영숙이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겼다고요.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영철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는 이곳에서. 영철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들어왔어요. 영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지냈으니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석 달이 됐는데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점점 시들어가요. 가족들은 모르죠. 그들이 오는 날은 모든 게 완벽하니까. 영철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일만 해요. 기본적인 케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순자는 조용히 들으며 모든 정보를 기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직원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참고 있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돈이죠. 모든 건 돈이에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입소자를 받아요. 식비를 줄이고 약품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죠.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상철 원장과 김미영 간호부장이 가장 문제예요. 그들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움직여요. 원장은 겉으로만 친절하고 간호부장은 직원들을 철저히 통제해요. 누구든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해고되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대화를 듣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죠? 영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요. 다른 노인들과 달라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곳은 겉보기와 달라요. 특히 간호부장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김미영 간호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식당을 훑어보며 걸어 들어왔고 순자와 영철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빨리 드시고 정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특히 순자 할머니는 향한 시선에는 의심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곧 마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간호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재활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석하세요. 9시부터 3층 재활실에서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살핀 후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조심해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그저 새로운 노인일 뿐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영철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했고 앞으로의 행동에 더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입소 3일째 오전 재활 프로그램이 끝난 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요양원의 구조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 끝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통제를 줬는데도 계속 아파요.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간호사 경험이 있는 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통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병국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국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병국의 차트를 살폈습니다. 오전 8시에 진통제를 드셨네요. 통증이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통증은 처음이에요. 그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보다 차가웠고 움직일 때마다 강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를 데려올게요. 순자 할머니는 복도로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2명의 간호사가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병국 어르신께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세요. 급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병국 할아버지요. 아침에 이미 진통제를 드렸는데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리도 차갑고 맥박도 불규칙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전문적인 설명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의료 경험이 있으세요? 네, 간호사로 잠깐 일했습니다. 그제야 간호사는 눈빛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병국 씨는 늘 과장해서 말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체크할 거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가 있어서요. 30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혈전이나 동맥 폐색이 의심됩니다. 간호사는 잠시 순자 할머니를 응시하다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보죠. 2 사람이 병국 할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못해 검사하기 시작했고 곧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15분 후 병국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국 할아버지가 떠난 후
김미영 간호부장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미영은 순자 할머니를 간호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의 의료 상황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예요. 순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 보였어요. 앞으로는 의료진에게 맡겨주세요. 아무리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여기서는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강옥희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앉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국이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대요. 혈전증이었다는군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옥희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저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또 무시당했을 거예요. 이곳 간호사들은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가슴 통증이 있었는데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협심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공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들은 순자 할머니에게 조금씩 자신들의 건강 문제와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간단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할머니에게 이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병국이 소식 들었어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느껴졌어요. 순자 할머니,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죠?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비밀이에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요. 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숙이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노인분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누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지. 영철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아볼게요. 다른 노인들도 이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병국 할아버지의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겉으로는 적응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모아주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에서 꺼낸 작은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날짜별로 관찰한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7일 215호 김만수 할아버지 당뇨약 복용 시간 4시간 지연. 혈당 체크 없이 투약. 4월 18일 207호 윤정자 할머니 4시간 동안 기저귀 교체 안 됨. 결과 회음부 발적. 4월 19일
220호 박상철 할아버지 식사 보조 인력 부족으로 점심 거의 못 드심. 저녁까지 굶게 됨.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요양원이 고요해졌을 때 순자 할머니에게 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욕창 관리 소홀, 약물 투여 시간 미준수, 재활치료, 시간 축소 후 허위 기록. 영철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영숙이도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영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것 봐요. 3층 간호사실 옆 작은 창고에 약품 재고와 기록이 있다고 해요. 밤 당직은 보통 12시에 순찰을 돌고 새벽 2시에 다시 순찰을 해요. 이곳에서 기록을 확인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메모지를 받아 읽고 조심스럽게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고마워요, 영철 할아버지. 하지만 당신은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영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증거를 모을 거예요. 내일 밤에 행동할 거예요. 그때까지 들키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영철 할아버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2층 휴게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작년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따뜻했는데. 다른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과 간호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뜨개질을 계속하는 척하며 천천히 계단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의 대화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운영비 보고서 검토했습니다. 지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미영 부장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어떤 항목이 문제죠?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인건비와 난방비, 그리고 식자재 비용이요. 특히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간 간호사를 1명 더 고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필요하면 일부 입소자들을 퇴소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요.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 위주로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환자라니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 말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어떻게든 줄여야 해요. 지금보다 2시간 더 줄이세요. 오전 10시에 켜서 오후 4시에 끄는 걸로요. 춥다는 불평은 무시하세요. 대부분 금방 잊어버리니까. 기억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을 더욱 빨리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미 잠들었고 3층 간호사실에는 밤 당직 간호사 1명만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 손전등,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3층은 요양원의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간호사실, 약품 보관실, 원장실, 그리고 서류 보관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먼저 간호사실 쪽을 살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당직 간호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약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저녁 약품 보관실에 있는 부정 근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고 특히 미영 간호부장은 그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순자 할머니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미세하게 위치가 바뀐 물건들, 약간 열려있는 서랍. 그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활동 시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휴게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철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나갔었군요. 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영철 할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혼자 다녀왔어요.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고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순자 할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행동을 누가 봤는지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제 방을 뒤졌더군요. 영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는 안전한가요? 네, 잘 숨겨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때 미영 간호부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자님, 오늘 건강검진이 있어요. 저와 함께 진료실로 가시죠. 순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들은 적이 없는데. 정기검진이에요. 모든 입소자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영철 할아버지와 눈빛을 교환한 후 미영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다른 입소자분들이 뭐라도 불평을 하던가요? 원장의 질문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저는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께서 밤에 자주 돌아다니신다고 하던데요. 잠을 못 주무시나요? 순자 할머니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잖아요. 가끔 화장실에 가느라 일어나기도 하고. 원장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수면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약은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해요.
진료실에서 나온 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일찍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 건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순자 할머니 방에 미영 간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님, 잠시 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작은 미소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오상철 원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순자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약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간호부장이 어제 할머니의 서랍에서 이 약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약품 정리를 하다가 말이죠.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약이었습니다. 그 약은 일반적인 노인들이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처방받은 고급 심장약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노인이 복용하는 약이 아니에요. 특별한 심장약입니다. 미영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약은 보통 의료보험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없는 고가의 약이죠. 원장은 약병을 내려놓고 순자 할머니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입소 당시 일반적인 혈압약과 관절염 약만 복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약을 가지고 계신다니 조금 의아하네요. 순자 할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처방받은 약이에요. 가끔 필요할 때만 복용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의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이 약의 처방전도 없고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의 이전 기록을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할머니께서 일하셨다는 동네 의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누구신가요? 왜 여기에 오셨나요? 원장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고 자세가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시나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자 미영 간호부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어. 원장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 김순자 이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장님, 분기별 보고서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김순자 이사장은 미소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지혜와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오후 최영숙 씨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니 일정을 미리 정리해 주세요. 네, 이미 조정해 두었습니다. 2시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비서가 나간 후 김순자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녀와 최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선진의료재단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빈소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순자 이사장님이시죠? 제가 이영철입니다. 영숙이 남편입니다. 영철 씨, 정말 애도합니다. 영숙이와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영숙이가 저희 요양원에 있다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철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가 명진요양원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식사도 거부하다가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재단은 엄격한 기준으로 요양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영숙이의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의 기록이에요. 김순자 이사장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약을 제때 주지 않아요. 난방이 너무 약해요. 식사는 점점 더 형편없어져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진요양원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며칠 후 김순자 할머니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진행됨. 이게 말이 되나요? 노인들의 실제 상황은 어떻게 확인했죠? 오상철 원장이 미리 준비한 자료와 일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했고 노인들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진 않았나요? 원장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순자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마다 요양원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실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는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진의료재단 대표인 아들 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 한 3, 4개월 정도. 여행이요? 갑자기요? 응. 오랫동안 계획했던 거야. 재단은 지금까지 너가 잘해왔듯이 잘 관리하고 있어. 통화를 마친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김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응, 필요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게 해줘.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는 간단한 시술과 염색으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군. 그렇게 재단 이사장인 김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장실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오상철 원장님, 제가 3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영 간호부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원장과 김순자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오해가?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영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영도 이미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에게 2가지 선택권을 줄게요. 스스로 사직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제가 경찰과 언론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하든지.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사장의 권위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장과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죄송하다는 말만 연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야. 어머니, 여행은 잘하고 계세요? 지금 명진 요양원으로 바로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일이 있어. 명진 요양원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고요? 응. 엄마가 지금 설명하기 힘든데 어서 와줬으면 좋겠구나. 이제 아들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도연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정 대표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영철은 정도연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죽음, 영철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단다.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이 있어. 그녀는 자신이 3달 동안 모은 증거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도연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안도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공식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야. 재단 대표로서 너는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했고, 그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야. 정도연은 자책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감독 소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비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직적으로 은폐돼 있었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정도연은 고개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을 즉시 해임해야 해. 그리고 요양원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해. 제가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자지간의 강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영철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냈고 그도 답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요양원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햇살이 비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틀 후 선진의료재단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도연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그것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회의실 한편에는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간간히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숙했고 뒤이어 김순자 이사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사 여러분,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명진요양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오상철 원장은 불안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때 김순자 이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달 동안 명진요양원에 직접 입소하여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이념과 목표에 완전히 반하는 운영이 이루어졌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짓밟혔습니다. 이 사안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개혁 방안도 승인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순자 이사장은 명진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은 단상에 올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진의료재단 이사장 김순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저는 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부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양원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간호사로 일해서 노인 케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인도 존엄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직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도 노인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꽃이 만개한 명진요양원 정원에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 정원 곳곳에서는 노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화단에 꽃을 심고 일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군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영철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김순자 이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지난 3개월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상철 원장과 박미영 간호부장이 해임된 후 요양원은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은 노인 케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진심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김순자 이사장의 비전을 충실히 이해하고 신속히 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던 김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이사장님. 이제 영숙이도 저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김순자 이사장은 그 얘기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명진 요양원의 모든 노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